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3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방송이네요. 네, 벌써 시간 참 빠릅니다, 여러분. 지난 한 1년 한 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좀 올드한 이 유튜브 방송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네, 너무 한 해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유튜브 한 700명, 600에서 700명이 매일 꾸준히 듣는데 이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여러분들의 평가에 달려있는데, 저는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최선을 다했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그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금일 시장 정말 보면은 미국은 이 차익 실현 큰 밋밋했죠. 네, 밋밋했다. 네, 정말 밋밋했고 특별히 다른 건 없었다. 다만 반도체는 살아있었다. 오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은 크게 2% 넘게 오르는 모습. 반면 테슬라나 이런 종목들은 또 좀 빠지는 모습, 이런 모습인데 반도체는 여전히 살아있다. 어제 SK 하이닉스 투자 경고 종목 뛰니까 6% 넘게 올라와 버리죠. 네, 삼성전자는 아마 이제 배당락 배당락 때문에 이제 어제 좀 많이 못 올랐, 2% 정도밖에 못 올랐는데 오늘 좀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 보면 반도체는 여전히 살아있다. 제가 어제 애널리스트랑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 반도체가 거의 20조, 지금 18조에서 20조 사이인데 21조까지도 삼성전자가 분기 실적이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삼전과 하이닉스, 이 두 바퀴로 올해 한국 주식시장이 굴러왔던 것 같아요. 근데 조방온이 한번 또 시장을 먼저 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가 시장의 가장 큰 어떤 핵심 키포인트로 우리나라 시장을 끌고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년 1분기까지는 상당히 반도체가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뛰어내릴 때는 아니다. 그래서 반도체, AI, 우주항공, 로봇, 바이오, 이 5개 팩터, 이 5개 편대죠. 사각편대, 오각편대인데 이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짤 수밖에 없고, 당분간 1분기까지는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네요. 네, 2025년 마지막 방송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올해도 10,000명을 못 넘기고 마감을 하네요. 네,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우는 마이너스 0.39, 나스닥은 0.41, S&P 500은 마이너스 0.2%. 크게 빠지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 장세에 들어갔다. 특히 오늘 시장에는 그동안 시장이 크게 흐름을 이끌어왔던 기금속, 금속, 원자재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빨아있는 모습, 연말 마지막 날 차익 실현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3대 지수 하락, 대형 기술주 차익 실현, 차익 실현, 음가위 80달러까지 치다가 사상 최고가 형시로 급락을 했다. 금도 동반 조정을 받았습니다. WTI 지정학적 긴장, 중동 생산량 감소에 2%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11월 점정주택 판매 전월비 3.3% 상승, 3년 내 최대폭. 엔비디아, 인텔 주식에 50억 달러 인수, 9월 합의를 이행한 거다. 소프트뱅크 AI 인프라 투자 디지털 브리지 인수를 했다. 이게 이제 시장에 오늘 그나마 뉴스가 될 만한 거였다. 소프트뱅크 디지털 브리지. 이게 인수하니까 3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근데 디지털 브리지 주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못 찾아봤습니다. 네, 한국 주식시장은 아직도 오늘 하루 더 열려야 되는데, 수익률을 보면 코스피가 1년 동안 75%나 상승했습니다. 네, 6개월간 38%. 글로벌 시장의 원탑이죠, 원탑. 네, 코스피 75%. 근데 우리 우리 계좌에서 75% 넘는 계좌가 있을까? 네, 굉장히 이제 물음표가 찍는 거죠. 올해는 우리가 인덱스보다도 네, 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1년 동안 40%나 올랐죠. 네, 이 정도 수익을 낸 사람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코스피 75%를 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어쩔 때 인덱스 사서, 차라리 레버리지 사서 가만히 있을 걸. 그럼 140% 먹는 거잖아요. 네,
이런 아쉬운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S&P 500은 1년 동안에 15.77밖에 못 오르는 거죠. 네, 우리나라 같이 15% 오를 때 15.7이니까 4분의 1 토막. 네, 나스닥도 1년 동안 26.31%. 우리나라 코스닥이 40% 정도니까 약 반타작 정도 한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강력했다. 상해 종합지수도 16.61로 아주 낮은 수익률. 독일의 닥스도 21.82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하루 1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가 모든 걸 다 해준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죠. 네, 1월 달은 평균적으로 과거 10년을 보면 0.52%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올 1월 연초는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 임해야 된다. 지금 시장을 빠져나갈 때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가자, 버티자. 그래서 제 생각은 1월, 2월, 3월, 4월 이 정도에 팔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가 내년에 피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5월 이후에 주식 다 팔고 네, 꼭 구경을 갈 생각입니다. 올해는 꼭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금일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달러는 0.07%, 97.76에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죠. 네, 달러 약세. 원달러도 강세 들어와서 1433.5. 어제 이제 저랑 아주 친하신 저희 우리 스터디 모임의 친구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강남에 이제 그런 소문이 돈다는 거죠. 미국이 한국을 금융위기로 한번 몰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금융위기로 이런 소문이 강남에 소위 말해서 부자들 굉장히 이제 고급 100억 이상 되는 고급 아주 하이네월스 고객들에게 그런 소문이 도는데 저도 이제 그 소문을 어제 처음 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까지 갈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저기 다 뭐 좀 소문을 들려보고 전략가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건 좀 상당한 음모론적인 이야기들하는 결론이 냈는데 일단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N달러도 156.03 소폭 강세. WTI는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2.27%, 중동이 지금 전쟁이 붙어버렸죠. 네,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 예멘 공격 이런 것들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 네, 금 가격도 4.31% 하락했네요. 4,350원. 올 1년 동안 66.38. 우리 코스피가 75니까 그거보다는 못했지만 굉장히 글로벌 자산 중에서 금 가격이 굉장히 실적이 좋았다. 은은 140%네요. 은은 140%. 은이 1등이네요. 은이 1등. 네, 은이 140.97%의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자재가 강세인 것은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헤지죠.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올 것이다. 두 번째, 금과 은 등 같은 원자재가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하게 AI에 많이 사용된다는 거죠. 데이터나 반도체 이런 쪽에. 세 번째, 수급이 그렇게 쉽게 늘지가 않는다. 세계 어느 나라도 금강이나 은강을 개발해서 늘리는 국가가 많지 않다. 수급적인 면. 그래서 공급은 적고 수요는 늘고 거기다 인플레이션을 했지. 그 다음에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과 은의 투자 이런 것들 여기 이제 네 번째 이제 투기 세력까지 스페큘레이션 투기 세력까지 붙으면서 가격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언제든지 쉽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좀 팔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3.465, 10년짜리는 4.115, 네, 1.8bp, 1.6bp. 네, 2년과 10년의 금리는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소폭 강세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알파벳은 플러스 0.07, 313.71. 올 1년 동안 62.71이네요. 네, 알파벳도 수익이 나쁘진 않습니다. 61.71. 근데 테슬라 한번 볼까요? 올 1년 동안에 7.37. 테슬라는 뭐 올 1년 내내 투자해서 우리가 재미를 못 봤다고 볼 수 있죠. 네. 6개월 동안에 43.81. 그래서 언제 들어갔느냐, 여기서 샀느냐, 뒤에서 샀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의 6개월 수익률은 좋았지만 1년은 거의 똔똔이었다. 네. 엔비디아도 1년은 37.03 나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은 19.02. 네, 오래 가지고 있었으면 엔비디아는 올해 중타, 평타는 쳤다. 네, 오라클은 1년 동안 15.67, 6개월간 7.04, 3개월간 30.88. 여기서 이제 주관하는 거였죠. 네.
어제 이제 저희 모 친구분이 저녁에 저랑 소주 한잔하면서 자기 이제 해외 쪽 주식을 좀 봐달라고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데 그분이 오라클을 들고 계시던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렸죠. 오라클로 몰아때려라. 190달러, 195달러에서 안정적으로 옆으로 기면 다시 올라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오라클은 이제 리스크 위기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오라클로 뭐라 그럴까 물타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타기도 괜찮고 이제 사는 것도 괜찮다. 네, 프로드컴은 0.59% 하락 350달러, 1년 동안 44.77. 뭐 그렇게 훌륭하진 않았지만 나쁘진 않았다. 우리나라 코스닥이 40%니까 그 정도 수익률. 네, 팔란티아가 1년 동안 134. 뭐 제가 팔란티아하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드렸는데 6개월 41.8에 1년 134. 팔란티아도 이제 200달러 근처면 좀 팔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한계가 좀 부닥치는 모습. 네, 애플의 1년 동안 7.19, 6개월간 36.24. 애플의 매력은 거의 없다. 마이크론이 올해 위너죠. 1년 동안 230%, 6개월간 134. 올해 위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 네. 추가로 상승은 더 있어보는 저 300달러 오면 목표 가격이죠. 300달러 오면 팔자 290이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300에 매도 좀 하자. 네, 인텔도 1년간 79.95. 와우. 좋네요. 인텔이 1년 동안 79.95면 나쁜 수익률은 아닙니다. 네, 마이크론보다는 덜하지만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다. TSMC도 1년 동안 48.89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샌디스가 223.39 거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원투 펀치를 자웅을 가를 정도로 샌디스크는 좋다. 244달러에서 이제 박스권에 갇히는데 이걸 뚫어야 300달러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300달러까지 샌디스크를 봅니다. 네, 샌디스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견디자. 네, 좋습니다. 네, 일라인일리 1년 동안 38.42. 막판에 좀 수익이 쭉 꾸준히 나오면서 좋은 모습이죠. 네, 오늘 같은 날도 일라인일리는 잘 버팁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제약바이오 호구가 일라인일리죠. 일라인일리, 사노피 이런 쪽과 우리가 많이 아는 일라인일리가 한국 제약바이오와 가장 협업을 잘하고 있다. 노보노디스크는 1년 동안 마이너스 40.88. 네, 일라인일리에게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모든 것에서 좀 한 대 얻어맞다. 최근에 경구용 치료제가 먼저 FDA 승인을 받으면서 반격의 실마리를 찾았다. 따라서 D&D 파마텍 제가 지속적으로 추천하죠. D&D 파마텍 시총이 4.2조밖에 안 된다. 10조까지 보자. 네, 내년엔 경구용 치료제에 해다. 네, D&D 파마텍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0.02, 87,497, 1년 동안은 마이너스 6.64네요. 네. 다음에 이더도 마이너스 12.48. 네, 뉴스케일 파워 잘 가다가 모든 걸 다 토해냈죠. 네. 대주주부의 매각,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르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들, 그 다음에 실적이 뻥 뚫리면서 거의 박살이 나면서 꿈으로 가는 주식이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연말이 가까울수록 이게 이제 9월부터 막 팔아 제낀 거죠. 네, 1년 동안 마이너스 26.27 잘 나가다가 박살이 난 게 뉴스케일 파워하고 오클로우죠. 오클로우도 1년 동안 225인데 거의 뭐 74달러 같은 게 175, 73, 21, 300% 갔다가 다 토해낸 거죠. 네, 거의 반토막 난 오클로우. 오클로는 뭐 제가 봐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사볼만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격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 정도 가격 70달러 근처에서는 오클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력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서 오클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코이버 마이너스 1.26 1년 동안 아니 6개월 동안 52.81 아이온큐 1년 동안 0.31 마이너스 나오는 게 양자 컴퓨터 온전이네요. 네, 리게티도 1년은 32.27. 아이온큐가 리게티보다도 더 못한 모습. 리게티가 올해 그나마 양자 쪽에서는 위너였다. 6개월간 103% 올랐다가 이제 다 먹고 토해내는 거죠. 네,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6개월 그래프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했네. 이게 이제 한 32%된 거죠. 이제 오늘 무엇을 사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 시장을 보면 반도체, SK 하이닉스 투경해제, AI 기대감 지속방향, 로봇, CES 관련해서 기대감이 부각, 전통적 연말 수혜주가 로봇이다. 네,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투경해제,
방산 4사 올해 영업이익 증가. 다음에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폴란드에 가서 뭔가 계약하러 간 거죠. 천문가 뭐 2차전지, LG엔솔 계약 해지 하락에 따라 관련주 동반 약세, 반도체, 로봇, 방산, 어제 또 바이오도 좋았습니다. 오늘도 뭐 이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죠. 여전히 반도체, 로봇, 방산, 바이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미 증시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락 이유를 찾을 수 없은 차익 실현, 뭐 그 정도 이유죠. 전일 한국 증시는 반도체 원투펀치가 4분기 실적 증가와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한국 코스피 지수가 올해 주요국 증시 가운데 압도적인 이익을 했죠. 신정부음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4,000선을 돌파하는 듯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인공지능 반도체 실적 기대감이 한국 증시 상승의 주역이었다. 따라서 연말에는 어느 섹터, 어느 국가가 유리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죠. 연말 증시에서 중요한 것은 내년에 뭘 공략할 것인가. 원화 강세로 시장이 전환이 되고 있고 원자재 시장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또 살짝 꺾이는 모습, 흔들리지 않은 반도체 시장의 수익성과 성장성, 그리고 내년 한국 정부의 강력한 경제 살리기 정책, 이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살리기 정책 돈을 푸는 거죠. 연말 마지막 날 한국 증시를 한 번 더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내년 주식시장의 핵심 변수는 미국의 중간선거로 저는 보고 있죠. 모든 것을 중간선거로 있다. 트럼프의 병적 발작이라 할 수 있는 조삼모사 정책과 이로 인한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확대가 되나 3년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 대비를 내년 2분기 정도에 장식을 할 것이다. 2분기 이후에는 모든 것을 팔고 시장을 떠나자. 일단 트럼프의 세 가지 정책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돈을 뿌릴 것이다. 특히 개별 가정 주문에 직접 돈을 꽂아줄 가능성. 다음에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나 제네시스 법안 같은 종목 법안들을 강력하게 밀고 가는 거, 황금함들을 키운다든지 생생내기용 정책들 실행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국과 화해할 가능성, 4월에 중국과죠. 그리고 강력한 금리 인하 정책, 이런 것들이 시장에 상반기까지는 나쁠 것 같지 않아요. 11월에 선거면은 6개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에서 6월 이 정도까지는 주식시장은 괜찮을 것 같다. 그렇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6개월 선행하는 증시 속성상 내년 1, 2분기 주가가 피크를 찍고 내려올 가능성에 대비한 기본적 그림이 필요하고 공략할 섹터나 종목이 연초에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반도체, 로봇, 우주항공, 바이오 이 사각편대나 이 중심으로 5개 종목을 압축하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ABL바이오, D&D파마 등 SP, 하이젠하이는 HVM. 이 중 하나를 고르라면 삼성전자다. 목표가요 17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병원연이 오죠. 붉은 말띠인데 말에서 붉은색의 말이면 말이 강력한데 거기에 빨간색까지 칠하고 오면 정말 강력하게 보이네요. 을사년이 가고 병원연이 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펀드 매니저의 경험과 그리고 제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성이 안 찼다면 더 많은 격려와 열렬한 지지 부탁드립니다. 지치지 않고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또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멋진 연말 연초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